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프렉스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문의 종목입니다. 금일 3.17% 상승 마감해서 4,5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100억 원 정도, 별로 크지 않은 회사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2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PER은 9.81배, 동일업종 PER 14.92배에 비하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는 1.89배로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연성회로기판, 말이 어렵네요. 연성 인쇄회로기판 FPCB 제조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메탈 회로기판 MPCB LED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리더 처음 듣는데 이 회사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다.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하여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 LED, IT 분야의 부품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네, 좋습니다. 그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 LED, PCB 사업 부문을 확충하고 고밀도 인터커넥터 사업 부문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임우현 외이인 31.38%, 주요 주주의 지분은 적당합니다. 자사주는 거의 없다. 이 회사 다니면서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이 회사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되면 많이 살 텐데 네, 별로 안 사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전자공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은 어떤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거죠. 대표이사 등의 확인, 이런 건 볼 필요 없죠. 회사의 개요, 비상장, 네,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비상장 3개다. 주요 종속회사는 1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팍팍 보겠습니다.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18일 B+ 등급. B+, 우리는 B하고 WB 사이에 있는데 한번 B로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는 당연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 여건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일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회사의 연역 보시면 2006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22년이니까 그러면 한 18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력이 많네요. 많이 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없고요. 합병법인, 합병에 대한 개요. 주식회사 뉴프렉스, 피합병법인은 주식회사 NFW, 인쇄회로기판 쪽으로 합병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주식의 총수, 정관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은 2021년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고 사업의 개요입니다. 당사의 사업 부문별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스마트폰 등 IT 기기용 FPCB 제조 및 판매, 자동차 헬스케어용 FPCB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자, 전자제품, 자동차 이쪽으로 매출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한 99.6% 이렇게 나오네요. 연성 인쇄회로기판, 그냥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서 생산 설비의 현황. 토지,
기초 보자 305억 8천 정도. 기말도 똑같고 건물도 257억, 기말도 똑같고 구축물도 똑같고 기계장치도 똑같고. 자, 생산설비 현황은 뭐 똑같습니다. 955억. 거기에서 지금 기말에도 957억이다. 거의 뭐 똑같다. 매출 및 수주 현황 보겠습니다. 매출 실적입니다. 제 21기면 2년 전이니까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1100억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1200억. 자,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50억 했다. 4분기니까 곱하기 4 하면 4, 4, 16, 4, 5, 20. 네, 1800억 정도 나온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이거는 이제 수출 쪽이고, 지금 합계가 여기 있죠. 작년에 1710억 정도 했는데 지금 662억 했습니다. 곱하기 4 하면 4, 6, 24, 4, 6, 24. 2640억 정도 나오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한 900억 정도 점프한다. 이대로 가면 와, 장난이 아닙니다. 한 50% 정도 매출액이 상승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자, 환율 수혜주다. 딱 보시면 환율 수혜주다. 수출에서 굉장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점프를 했다. 내수시장도 4분기로 곱하기 4 하면, 자, 보자. 갑자기 헷갈립니다. 자, 100억대네. 200억, 한 800억. 내수도 한 800억 나온다. 작년에 490억, 한 500억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한 300억 정도 올라가네요. 60% 이상. 내수도 올라가고, 실적이 하반기에는 올해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잘 나오고,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뭐 중요한 건 다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결회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원화 환율 10% 변동 시 환율 변동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환율이 10% 하락하면 쭉 떨어지고, 환율이 10% 상승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14억이 올라간다. 환율이 10% 오르면. 환율 수혜주다. 이 회사는 환율 변동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재무정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때가 제일 안 좋았네요. 코로나 때가 굉장히 안 좋았죠. 빨간불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다. 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 코로나 전에 100억 적자, 코로나 때 98억 적자, 작년에 15억 흑자, 올해는 184억 흑자 예정이 된다. 그러면 10배 이상,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작년 기준으로 214%, 코로나 때에 비해서 한 30% 줄어들었고요. 유보율, 현금 보유율은 작년 기준 224%, 코로나에 비해서 또 한 30% 현금 비중이 확 올라갔다. 부채는 떨어지고 현금 비중은 올라갔다. 재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PER이 7.57배 나올 것이다. 굉장히 좋다. 지금은 수급 때문에 안 움직인다. 이게 잠깐 보니까 정말 실적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메이저 수급과 모멘텀이 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지분율이 3.56% 정도 되는데,
작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으로 가면 많을 때는 9.56%까지도 갔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에서는 뭐 6,000원대부터도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팔았습니다. 기관 수급도 뭐 조금씩 사모으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매매 동향 외국인 1개월로 요렇게 딱 보시면 사는 만큼 팔고 나간다. 외국인들은 수급이 조금 더 팔고 있고, 기관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최근에 조금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적다. 와, 이렇게 적은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 딱 끊어서 보면 볼 게 없네요. 2021년 7월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차기 주자 하드웨어 페이스북 오큘러스 성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좀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메타버스 차기 주자 하드웨어 페이스북 오큘러스 성장 공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FPCB 산업 재편, BH 뉴프렉스에 관심이 있다. 오큘러스 전장용 FPCB 신사업 개화, 내년 영업이 뭐 올라간다 이런 거겠죠. XR 기기 신제품 출시 신작, LG이노텍, 뉴프렉스 등 수혜다. 뉴프렉스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 주다. 페이스북 차세대 VR 공개했다. 뉴프렉스 메타버스 관련주 부각의 신고가, 메타버스에도 엮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VR 기기 매출 상승으로 호실적 전망의 강세. VR 기기가 앞으로 많이 쓰이겠죠. 기사도 뭐 이렇게 조금 냈네요. 네. 공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뉴프렉스 지난해 영업이익 17억 흑자 전환. 전장용 배터리 모듈 등 신사업 긍정적. 전장용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삼성전기 5조 잭팟,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에 강세다. 뉴프렉스가 강세다.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뜀박질하면서 삼성과 협력 관계인 뉴프렉스도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자, 9일 오전에 한참 된 기사네요. 네. 뭐 3% 올랐는데 뭐 이런 걸 기사로 내고 난리네요. 삼성전기는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델 X, 모델 Y, 모델 S, 모델 3 등 주요 승용차와 트럭 등에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을 대거 탑재한다.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을 대거 탑재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기의 이번 테슬라 공급 규모가 4, 5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은 도로신호, 표지판, 장애물 등 외부 환경을 촬영해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로 보내는 부품이다. 자율주행차 등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과 주요 협력 관계인 뉴프렉스에도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올랐는데 무슨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고. 참 답답합니다. 뉴프렉스는 FPCB 전문 제조업체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무선 충전 배터리용 FPCB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네, 참 조그만 부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뉴프렉스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FPCB 연성 회로기판 생산이며, 카메라 모듈 매출의 3분의 2가량이 삼성전기 협력사양 매출로 알려졌다. 네, 삼성전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동현 리서치 아름 연구원은 동사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카메라 모듈 FPCB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판매 추이에 따라 실적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중요한 건 실적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차트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무상증자 한 적도 있었네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했죠. 2018년을 고점으로 자, 코로나 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한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후에 N자로 하락 파동 3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3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낮은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코로나 때 902원이었는데 최대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8,0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9981이니까 한 850%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 네, 이런 종목은 쳐다보는 게 아니다.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안 쳐다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월봉으로 마이너스 42% 정도 빠졌다. 그러면 조금 많이 빠졌다. 실적은 잘 나오기 때문에 밑에 지금 20월선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타고 가면서 빵 올려주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60주선 볼 때 월봉 차트도 보시고 주봉 차트도 보시고 일봉 차트도 보시고요. 중요한 맥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살짝 말아 올려주고 있는데 현재 모든 종목들이 지금은 살짝 말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전에 여기 이전 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한 번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위에 5주선과 20주선이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받쳐줘야 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하나가 빠졌는데 월봉으로 볼 때 OBV 지표를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덩치 큰 세력이 나가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다 빠지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일봉 차트로 여기 중요한 마지막 지지선이었는데 여기에 모든 이평선,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었죠. 이 지점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매도하는 맥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와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워낙 탄탄하고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올라갈 것이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다음은 여기죠. 그 다음 여기고 추가 매수를 할 때도 함부로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골로 가는 거겠죠. 한 4,000원 정도 적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 추가 매수 자리는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맥점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이 여기였구나. 자, 중요한 맥점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현재 자리도 자,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자리다.
그리고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이죠. 4,000원에서 1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게 된다면 여기 약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3,000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1,000원 단위를 좋아하죠. 3,000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맥점이 있어도 맥점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위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봉으로 봐도 저 위에 21선이 굉장히 위에 있고 이격이 확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까지 보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프렉스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